윤석열이 은행들 돈잔치를 지적했습니다. 대출금리 더 내려라.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크다. 대출금리 올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이 있죠. 계속해서 지금 대출금리를 강제로 정부가 누르고 있습니다. 자, 5% 예금이 실종됐어요. 자, 대출금리를 늘리니까 어떻게 돼? 예금 금리도 안 올라가죠. 5%였던 예금 금리 싹 다 사라졌고요. 코픽스 떨어지고요. 자, 그래놓고 이런 게 나왔습니다. 여보, 3% 주담대 나왔대. 매일경제. 야, 경제신문 절대 보지 마십시오. 예. 주담대 나왔대. 이자 지역 탈출 기회가 성큼. 뭐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인터넷뱅크 주담대 하단 3%대 시중은행 4% 초반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런 기사도 계속 나왔습니다. 정부가 억지로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어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어떻게든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짝 3% 주담대 금리 다시 4%로 상승. 강제로 누르는 게 가능하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모든 은행에서 3.9% 5년짜리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이 잠깐 팔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정부가 겁을 주니까요. 그런데 다시 올라간다. 이걸 억지로 내릴 수 있는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금리를 억제하는 것이 좋은 일 아니야? 아니 은행들이 돈잔치하고 막 이러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엄발에 오줌 누는 거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건데, 자 보시면 대한민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근원 물가 상승률, 생활 물가 상승률입니다. 보라색이 생활 물가, 하늘색이 소비자 물가, 노란색이 근원 물가인데요. 자 보시면 7월을 기점으로 해서 떨어집니다. 생활 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도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2022년 11월부터 다시 고개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소비자 물가도 고개를 쳐들기 시작을 해요. 거기다가 중요한 게 근원 물가라는 건데요. 근원 물가는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근원 물가라는 게 뭐냐? 외부 요인을 뺀 거,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뺀 게 근원 물가인데요. 근원 물가 지수가 떨어져야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생활 물가, 소비자 물가는 10월 기점으로 살짝 꺾였죠. 외국의 에너지가 조금 안정이 되고 하면서 외부 요인으로 떨어진 거지 국내 요인으로는 물가가 인플레가 잡힌 적이 없다라는 게 반증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막판에 1월에 빼꼼하고 고개를 쳐듭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인플레가 잡히는 척 하더니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중이에요. 금리 왜 올렸죠? 물가 때문에 올린 거예요. 인플레이션 잡으라고 올린 건데 우리나라는 인플레를 잡지 못하고 있는 중인데다가 근원 물가 상승률을 보면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요거를 일단 보시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이잖아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엄청나게 잡힐 걸로 기대를 했지만 6.4%가 나왔습니다. 2월 14일에 6.4%가 나왔는데 이게 매우 큰 실망감을 안겨줬어요. 왜냐? 예측으로는 6.2%가 나올 거라고 예측했는데 예측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자, 얼마 전에 미국의 고용지수가 너무 높게 잡혀서 다들 걱정이었습니다. 왜냐?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는데 이제는 속도 조절을 하고 연말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지. 이렇게까지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오니까 아마 연준도 계속해서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물가도 잡힐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고용지수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 고용이 너무 잘 되네? 경기가 침체가 안 되고 있네? 자, 그렇다면 연준은 금리를 더 올릴 여력이 있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내려갈 거라고 예측했는데 6.2%까지 내려갈 거라고 예측했는데 6.4%가 나오면서 아하, 이거 금리 계속 올리겠구나.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겠구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마찬가지로 예측은 5.5인데 실제는 5.6이었어요. 그동안에는 예측보다 더 낮게 나왔거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근데 이번에는 예측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이거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많이 늦춰지진 않겠구나 라는 신호로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3.5, 미국이 4.75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3.5, 1.25%가 되는데 미국은 물가 상승률 2%대까지 잡는다. 그때까지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5.5까지도 예상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5.5까지도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큰일 났죠. 자, 이렇게 대통령이 어거지로 금리를 낮추는 이유는요, 저는 그냥 롯데건설 살리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롯데건설과 산업은행 이야기 계속해서 많이 해드렸죠. 윤석열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대한 걱정을 한다라는 걸 생각하기 어렵다. 일단은 아는 게 없고 그런 인간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인간이 왜 인위적으로 자꾸 금리를 낮추려고 할까?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혼자서 막 공공요금은 막 올려 제끼면서 금리를 낮춘다? 미친 짓이거든요. 공공요금이라도 억누르고 금리도 억누르고 이러면서 물가가 상승할 것을 정부의 힘으로 속도를 늦출 수는 있는데 자기들이 이거부터 터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면서도 금리는 낮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낮춰야 된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롯데건설을 살려야 된다, 여기에 의심을 하고 있어요. 건설사들 말고는 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지금 보면 미분양, 포항 6천 가구 육박하고 있다. 광주 미분양 아파트 느는데 분양가는 고공행진하고 있다. 선심 쓰듯 혈세 뿌리면 미분양 털어낼 수 있나? 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런다고 건설 경기가 연착륙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확실한 시그널만 좀 드릴게요. 지금 일시적 반등은 있습니다. 거래량도 살짝 늘고, 왜냐면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억지로 금리도 낮추고 규제 다 풀고 제발 빚내서 집 좀 사라 집 좀 사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 찍고 반등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있는데 정신 차리셔야 된다. 왜냐? 자, 대우건설, 푸르지오 대우건설 440억 물고 사업 포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겠어요?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려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이걸 봐야 돼요. 나 혼자서 정세를 분석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요, 예전에 있었던 것들을 대입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확실한 건 돈 많은 인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대우건설 푸르지오가 440억을 물고 사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당분간 작살 난다라는 걸 재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침체 전망의 김앤장 최대 규모 TF 구성, 법률 전문가 100면 매머드급, 태평양 광장도 대응팀을 꾸렸다. 이 인간들이 왜 최대 규모의 TF를 구성했을까? 김앤장 매머드급 부동산 위기 대응팀을 조직한 것. 김앤장이 100명이나 모아서 부동산 시장발 경제위기 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했어요. 그리고 태평양, 광장, 대형 로펌, 율촌 전부 다 부실 자산 신속 대응 TF, 경기 침체 대응 TF 팀을 다 꾸려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대형 로펌들은요, 경기 침체가 오고 부도가 나고 박살이 나면 바빠지고 돈을 벌 기회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왜냐? 소송전이 붙기 시작하고요, 인수합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한마디로 경기 침체로 망할 회사 망하고 걸러질 회사 걸러지고 튼튼한 회사들 더 성장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들이 일할 곳이 굉장히 많다. 누가 먼저 여기에 빨대 꽂을 거냐? 얘네들은 이미 2022년 작년 12월부터 2023년에 곡소리 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렇게 돈 냄새를 맡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다. 자, 부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돈 많은 인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예요. 얘네들이 김앤장, 태평양, 율촌, 광장, 이런 돈만 밟히는 하이에나 같은 이런 대형 로펌들이 왜 최대 규모의 TF를 구성하고 대기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2023년에는 일단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돈 많은 애들은 헛짓거리를 안 해요. 얘네들은 정보도 확실하죠. 어설프게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지금 사야 되나? 이제 바닥 다졌나? 이제 반등하나? 이런 생각 가지면 위험하다.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김앤장보다 똑똑합니까? 대우건설 재벌들보다 똑똑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산을 키우기 위해선 어떤 정보를 봐야 되냐? 카페나 찌라시 이런 거 절대 보지 마십시오. 부자들이 뭐 하는지 그걸 유심히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 전쟁 위기 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안보 이슈 막 터트리면서 겁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뭘 보면 되냐면 재벌 총수들이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이재용이 한국에 있어? 전쟁 안 납니다. 재벌 총수들이 다 한국에 있어? 전쟁 안 나요. 그런데 별다른 징조가 없는데 재벌 총수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전쟁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뉴스를 믿으면 안 돼. 신문을 믿으면 안 되고, 언론을 믿으면 안 되고, 카페 커뮤니티 믿으면 안 돼요. 확실한 바로미터를 찾아서 거길 봐야지 되는 겁니다. 지금 반등은 일시적 반등인데 여기에 호구들이 물렸어. 제가 봤을 때는. 강제로 금리 낮춰줘, 규제 다 풀어줘, 이러니까 투자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가치가 생기나 호구들 들어와라. 여기에 호구들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일시적인 반등으로 저는 봅니다. 물론 이것도 예측이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위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지표들, 미국 금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근원 물가 지수, 한국의 물가 지수, 한국의 금리,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안 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흘러간다면 결국 억지로 누르는 금리는 튀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본인들이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금리를 낮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자, 지금의 물가가 오르는 건요, 유동성이 많아졌다라고 하죠. 돈이 많이 풀려서 그래요. 그럼 돈을 회수해야 되잖아. 돈을 회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대출금리 올리고, 예금금리 올리고, 대출금리 올려서 이자 부담이 많아지면 대출 빨리 갚고, 예금금리가 높으면 여기에다가 저축을 하고, 그렇게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윤석열은 대출금리, 예금금리 낮춰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 물가가 터져 나가는 거예요. 자, 지금 윤석열 하는 짓을 쉽게 정리하면 온 국민을 희생시켜서 부동산 시장을 지킨다, 이겁니다. 건설회사 지킨다, 이거예요. 다음 달, 다다음 달 물가지수 보시면 가관일 겁니다. 한국은행이 윤석열하고 매우 동기화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무조건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지 돼요. 윤석열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는 박살이 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